오늘은 우리가 백포 서일 총재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홍합나철 선생님부터 김교헌, 윤세복 했죠. 대종교 계열의 독립운동 지도자의 어떤 정점을 찍는 분이죠. 백포 서일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으로는 백포 서일 평전 및 논문집이 있어요. 만주벌의 혼 독립군 총재 서일, 이광인이라는 절강 월수 외국어 대학 교수 해가지고 이제 그 중국 쪽에 계신 분인데 우리 후손이시겠죠, 조선족. 그분이 쓰신 그 책을 바탕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서일 총재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너무 없고 이모 교변 때라든지 그 다음에 서일 총재 돌아가시고 나서 1930년대 이 가족들이 순환을 그 토벌 때 순환 당하실 때 집에 있는 사진이며 책이며 이 기록 편지들이 싹 다 불타버리고 없어져 가지고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잘 남아있지가 않는데 최근에 들어서 논문들이 조금씩 나오고는 있어요. 그래서 정길영 박사님 논문, 그 다음에 김동환 선생님 논문, 그 다음에 이숙화 선생님 논문을 바탕으로 하고요. 또 이분이 대종교의 어떤 그 종교의 지도자로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백포서일을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철학에 대해서 한국 현대 철학 사론이라는 제가 이제 논문 쓸 때 봤던 900페이지짜리 책이 있어. 이걸 보면 우리나라에 철학이 없다 소리를 못하는, 우리 고유의 철학이 없었다. 우리나라는 뭐 옛날부터 유교, 불교 이런 것만 받아들이고 일제강점기에 들어가면서 우리의 정신이 말살이 되고 또 해방이 되면서 미군정으로 넘어가면서 그 서양의 철학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철학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철학자 하면 누구 생각나세요? 뭐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쵸? 플라톤이라든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서양의 철학자가 생각이 나거나 아니면 조선시대 하면 뭐 유교, 뭐 공자, 맹자 뭐 이런 것만 하지 우리의 철학? 이런 거는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책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1시간 동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백포서일 선생님 사진, 유일한 사진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백포서일 선생님은 어디서 태어나셨느냐? 1881년 함경북도 경원군에서 태어나셨어요. 이 경원지방이라는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여기입니다. 자주 나오는 사군 육진 있죠? 사군과 육진 할 때 경원 여기 누구 생각나세요? 최재형 선생님도 여기서 태어나셔가지고 넘어가셨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요 끝에 여기서 그렇죠. 춥기도 춥고 척박하고 엄청 힘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태어나셨어요. 경원군에서. 본명은 서기학이라는 이름이었어요. 대종교에 입교하시고 나서 이름들을 많이 바꾸셨어요. 그 한 글자로 외자로 이름들을 많이 바꾸시면서 이분도 백포라는 호를 쓰시고 서일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셨습니다. 근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3대 독자예요. 이분이 3대 독자고 아들도 독자야. 아들도 하나였는데 그 아들이 결혼을 해서 그나마 이제 아들 둘을 낳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4대째가 독자였고 그 밑은 괜찮은데 그만큼 손이 귀하고 그런 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동네에서 한학 공부를 하셨어요. 한학 공부를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독립운동가들을 쭉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뭐였어요? 항상 중요한 게 스승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거 많이 깨달았잖아요. 또 스승이 동네에 없으면 어떻게? 고투 이금로 선생님처럼 직접 어디든지 찾아가서 직접 이렇게 해서 그 배움이 아주 중요한데 이 경원군에는 유학자였던 스승 김노규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민족주의적인 그런 의식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대표적인 책이 북여요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북여요선이라는 책은 우리가 간도의 역사적인 이야기를 할 때 아주 중요한 그런 책인데요. 이 책에는 간도 지역의 역사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백두산 지역의 그 일대의 지도라든지 지리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왜 간도 영유권을 주장을 할 때
자주 인용하는 책이 바로 이 김노규의 부교요선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 만주 지역 간도의 역사 이야기할 때 보는 책이니까 이 책을 쓰신 분의 직접 사사를 받았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 민족주의적인 그런 마인드가 있었고, 간도 지역에 대한 역사 인식, 그리고 우리의 민족은 이 백두산을 중심으로 하는, 나중에 대종교도 백두산을 아주 신성시 여기고 거기를 중심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릴 때부터 이 마인드가 내재되시게 된 것이 바로 이 스승 김노규를 만나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가 19살, 그렇죠? 1902년에 경성 하밀사범학교를 졸업을 하세요. 1919살에 졸업하시니까 그 이전에 다니시게 되는데, 원래 이 경성 하밀사범학교라는 것은, 저는 경성이라고 해서 서울까지 내려가셨나? 이랬어. 근데 이 경성은 그 경성이 아니고 요 경성이에요. 네. 함경북도에 있는 경성이에요. 그래서 경성지방에 대해서 보니까 여기가 뭐가 있냐면 북관대첩비 아시죠? 북관대첩비. 그래서 여기 정문부, 임진왜란 때 정문부가 의병을 일으켜가지고 일본 가토 기요마사 군대가 이리로 가잖아요. 의병을 승리했던 것을 기념하는 북관대첩비를 세워놨던 곳이 바로 이 경성 지역입니다. 근데 그 비를 일제가 이제 가지고 갔죠. 가지고 갔다가 다시 이 지역 사람들이 보고, 역사가들이 보고 돌려와야 된다.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 중앙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노무현 정권 때 유물은 원래 있던 곳에 있어야지 된다 해가지고 남북 교류 차원에서 다시 보내게 되고, 우리나라는 복제품 3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천안 독립기념관에 답사가면 거기 있잖아요. 그리고 의정부에 하나 있고 국립고궁박물관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어떤 학교가 있으면 유지의숙이라는 그 사숙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지으신 분은 바로 또 이 지역의 계몽운동가였던 이운협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운협 선생님이 이 학교를 만드시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미래를 위해서 인재 양성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민족교육을 하셨던 곳이에요. 근데 이게 이름이 나중에 경성 하밀사범학교라고 바뀌게 되고요. 여기를 졸업을 하셨어요. 백포서 선생이. 근데 여기에 교장 선생님이 누구였냐면 현천묵, 나중에는 현천묵이라는 분, 이분이 이제 서일 선생이 대한군 정부의 그 총재를 할 때 부총재를 하신 분이 현천묵이세요. 이분의 아들하고 백포서일 선생하고 친구야. 그러니까 아버지뻘 되는 분이죠. 그런데 이제 그분이고, 안무, 이분도 여기에서 그 체육 선생님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안무 선생님이세요. 이분은 그 봉오동 전투, 그 다음에 청산리 전투에서도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인데, 이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뭐죠? 대한제국의 옷을 입었잖아요. 군인이셨어요. 근데 1907년에 군대 해산이 되면서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간도에 있는 대한국민회군을 조직하셔서 거기 사령이셨어요. 1924년에 그 북간도 용정 아시죠? 윤동주로 유명한 그 용정에서 일제와 싸우다가 총 맞아가지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안무 선생님. 그리고 이분은 북로군정서의 부총재 현천묵 선생님이시고요. 이분은 독립운동 하시고 민족교육을 꾸준히 하셨던, 그리고 이 현천묵 선생님도 대종교의 그 지도자셨어요. 그렇게 해서 많은 활동을 하셨던 그 두 분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계셨던 그런 학교가 이 경성 하밀사범학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졸업하신 다음에 10여 년 정도를 이 지역에서 그 소학교의 학교 선생님으로 백포서일 이분이 교편을 잡으시면서 활동을 하세요. 유불선 그 삼도도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서양 종교나 서양 철학을 이때 이 시기에 공부를 많이 하셨다. 학교의 선생님으로 계시면서 계몽운동이라든지 교육 사업들을 쭉 하시면서 결국에는 1910년에 이제 나라를 빼앗기게 되면서 내가 더 이상 여기서 있을 수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만주로 이주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시냐? 왕청현 덕원리라는 곳으로 망명을 하시는데요. 왕청현이 어디냐? 여기에요. 여기 왕칭이라고, 여기 왕청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태어나셨다가, 그쵸? 여기서 공부하셨다가, 요 지역에서 교편 잡으시고 애국 교육운동 하시다가 이렇게 넘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쪽 북간도 지역에 자리를 잡고, 특히 저 왕청현의 덕원리라는 곳에서 터를 잡고 여기서 이제 활동을 하시는데요.
국수망이 도가전. 우리 이거 대종교 할 때마다 나오죠. 맞아. 줄여가지고 국망도전이라고. 즉, 나라는 잃었지만, 국가는 망했지만, 도는 존재한다라고 해서 국토를 잃었지만, 그럴수록 정신을 살려서 나중에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중광단이라는 것을 조직을 하세요. 그래서 중광단을 만드셔가지고 단장이 되시는데, 중광단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지역에 1907년에 정미의병 이런 거 있고, 그쵸? 의병 활동을 계속 이제 하던 사람들도 다 만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만주로 넘어온 의병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이런 항일 독립단체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름이 중광단이잖아요. 이 중광이라는 게 뭐냐 하면 종교를 다시 일으켜서 빛내게 하는 거거든요. 다시 세우는 게 중광이에요. 그래서 이 중광이라는 말은 어디에 나오냐면, 홍합나철이 3.1 신고를 받아가지고 단군교 포명서를 1909년에 걸고 단군교를 만드세요. 그걸 새로 종교를 창제했다라고 안 하고 단군교를 중광했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단군을 섬기는 그 정신이 있었고 신앙이 있었는데, 그게 잠시 주춤했던 것을 내가 다시 밝히는 것일 뿐이지 새로 창제하는 교가 아니다라는 뜻으로 중광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 중광을 본단, 중광단이니까 이미 이 백포서일 선생님은 이 대종교 홍합나철의 그 뜻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광단을 조직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 의병을 규합해가지고 이 당시만 해도 뭐를 하냐면, 중광단을 모집했지만 무기가 있다거나 뭐 군사적인 훈련을 받았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공부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족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학생들 모아서 학생 가르치고, 그 지역에 한인촌에 가서 이 대종교도 전하고 이런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 같이 활동하신 분이 중광단의 현천목이라든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남파 박찬익 선생님, 이런 분들이 같이 중광단에서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지만 홍합나철에 이 단군교 중광이 아주 큰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요 책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단군교를 중광한 것은 민간 신앙 차원에 그냥 머물렀던 이 단군 신앙을 체계화하고 조직화해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민족은 천손 민족이다, 하늘의 자손인 민족이다라고 해서 민족의 정체성을 아주 강하게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이전에는 천자의 나라만, 중화 중심으로 중국만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천제를 지낼 수 있었다. 그런데 그 중화 세계관에서 이제 탈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군교 표명서에 보면 단군 대황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황제의 국가, 천손이면서 황제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 유교 중심적인 중화 사관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것이 바로 이 단군교의 중광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단순히 그냥 국권 회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국권을 회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상국가까지 건설하는, 그 배달국이라고 하는 이상국가,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이상국가를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데까지 목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뜻이 크신 분들인 거죠, 이분들은. 그러면서 이분의 특징은 뭐냐면, 군교일치. 이게 군이 군대잖아요. 그 다음에 이 교는 종교의 교입니다. 그래서 군대와 종교가 일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전병행, 수양하는 거죠. 수양하고 전투를 하는 것을 같이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너무 다르지 않아요? 군대라는 것과 종교라는 것이 반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되찾기 위해서는 정신도 중요하고 민족 정신, 그쵸? 국방도전이라고 했으니까 정신도 중요하고, 진짜 실질적으로 이기려면 군사력도 중요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백포서일 선생 하면 대종교의 그 어른, 지도자, 또 북로군정서, 군대의 또 지도자,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분이 되겠습니다. 단군교에 있던 일부가 이제 친일을 하게 되면서 이름을 이제 바꾸게 되죠. 대종이라고 해서 대종교로 바꾸게 됩니다.
비밀 결사인 동원당이나 귀일당이라 그래가지고 이건 너무 드러나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비밀 조직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자세한 이 비밀 조직이고 이렇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이런 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에서 보면 동원, 둥글, 동쪽에 둥근 것, 그 다음에 귀일, 이게 삼일사상이 바탕이거든요. 이 대종교는. 그래서 그런 귀일 하나로 이제 모아지는 그런 당이라는 이 이름에서도 대종교의 그런 정신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1913년에는 이 덕원리에서 명동학교를 설립합니다. 이거 용정에 있는 명동학교 아니고 명동학교를 설립을 해서 여기에 교장 선생님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이 명동학교가 처음에 설립될 때는 학생이 32명인가 그랬대요. 근데 나중에는 이 대종교 자제들이 더 많아지고 이 뜻에 동참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100명 정도의 학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가 청산리 대첩에 참전하는 사람들이 신흥무관학교 출신도 많았지만 이 명동학교 출신의 학생들도 청산리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명동학교에서 뭘 가르쳤나 봤더니 뭐 역사 기본적인 거, 뭐 한문, 우리 국문, 수학 있죠, 기하 뭐 이런 것도 배우고, 그러고는 여기에서 이제 대종교 포교 활동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참교와 시교사라는 그런 직함을 가지고 대종교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1913년 이쯤에서 무엇을 하시느냐? 이 백포서일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대종교의 경전, 4대 경전이 있어요. 4대 경전 중에서 3일 신고라 그래가지고 대종교가 처음 만들어질 때 두일백이라는 그 노인이 와가지고 책을 건네줬다 그랬잖아요. 그 3일 신고라는 책이 있었어요. 이거를 강해, 해석을 한 책을 이 백포서일이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분의 대표적인 그 경전이 바로 회삼경이라는 책이에요. 이 회삼경은 뭐냐면 이 3일 신고 안에 진리훈이라고 있어요. 진리훈을 이렇게 해석을 쫙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총 9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9편마다 설명을 다 해놓고 그림을 다 그려가지고 설명을 해놨어.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삼경 책이 대종교 경전에 나와요. 그래서 대종교 경전은 또 아무데나 안 팔아. 그 지금 대종교 본사가 있거든요. 홍제동에. 거기에 주문을 하면 와요. 근데 여기 이제 총 9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삼신삼철 삼망삼도 삼화 삼륜 삼계 삼회 귀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뭐다? 3이라는 숫자를 아주 좋아한다.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다. 그래서 이 김동완 선생님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이라는 숫자는 홀로잖아요. 혼자. 내가 유일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2라는 숫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대립하는 숫자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3이라는 숫자는 조화를 이루는 숫자다. 그리고 통섭을 하는 그런 숫자가 3이다. 그리고 완전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민족은 다 기본이 3이야. 삼신할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는데 모든 거를 이렇게 다 3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은 뭐예요? 이게 하나로 돌아간다 라는 것이 아주 높은 철학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읽어보면 내용이 뭐냐 하면 이렇게 그림이 다 들어있어요. 각 편마다 그림이 들어있어. 근데 이거는 이제 3일 신고의 진리도, 진리훈에 나와 있는 진리도예요. 인간이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종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저번에 한번 배웠던 거 기억나실라나 모르겠다. 이미 하늘이 인간에게 들어와 있다라고 해서 강제이뇌, 그래서 뇌 속에 이미 그 하늘님이 들어와 있다라는 내용이 여기 나와요. 원래 인간은 뭐를 타고나냐면 성명점을 다 타고나요. 하늘하고 인간하고 똑같이 이걸 타고나는데, 인간은 뭐가 있냐면 심기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기신을 잘 쓰면 좋은데 이거에 얽매여 가지고 나쁜 마음 먹게 되고 몸이 늘어지게 되고 막 이렇게 된다는 거. 기운이 흐트러지고, 그래서 기운이 청해야 되는데 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이 항상 선해야 되는데 악함도 있고, 또 몸이 이렇게 후덕해야 되는데 박한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인 거야. 그렇지만 우리 이 인간을 다시 하늘로 갈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감, 식, 촉, 이걸 통해 가지고 수련을 하면 거의
신과 같아진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진리훈이에요. 하늘신고에 나오는 그림이고요. 이거를 이제 백포서일 선생이 회삼도라는 그림으로 이렇게 딱 만들어놨어. 뭐냐? 이제 철학하는, 사고하는 인간이죠. 철학하는 사람은 지감, 조식, 금촉. 지난번에 지감 배우셨어. 지감은 뭐예요? 기쁘고 슬프고 이러한 것을 멈추는 거. 그래서 유학자적인 유교와도 통할 수 있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조식, 이건 호흡법이에요. 호흡을 이렇게 해서 이거는 도교에 또 있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금촉은 뭐냐 하면 이렇게 촉 닿는 거, 이런 신체로 인해서 그 삿대게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감조식 금촉을 하면 이게 바로 유불도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하면 어떻게 되냐? 기운이 조화롭게 되는 거예요. 화평하게 되고 마음이 평화롭게 되고 몸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명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내 원래 성을 통하게 되고 하늘과 통하게 되고 정을 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혜로운 사람, 덕스러운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아시겠죠? 어떻다고? 인간이 수련을 통해 가지고 내 원래 본성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인간이 수련을 통해서 신이 될 수 있는 성통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혼자 덕을 다 쌓아서 이제 통했어. 그러면 나 혼자 통한 걸로 끝나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다 그 도교의 도인들처럼 산속에 가서 자기만 좋아서 막 이루고 있다. 그러면 안 되고 뭐 해야 돼? 공헌을 해야 된다. 홍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종적으로는 성통을 하고 이것을 전 세계의 인류에 펼쳐야 되는 것이 공헌이다. 횡적으로는 인간 세상을 위해 써야 된다. 이거가 같이 있는 정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련과 그런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독립을 하게 되는, 그래서 세상을 이롭게 한다라는 이론들의 배경을 이분이 다 체계를 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 대종교가 얼마나 이게 의미가 있는지 아시겠죠? 그런 책이 회삼경이야. 그래서 이거 각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 들어있어. 그래서 뭐 원래는 삼진이 있었는데 이게 삼망 때문에 어두워졌는데 그걸 우리 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루어서 귀일 하나로 우주와 이 온 세상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 경지에 이른다라는 책이에요. 멋진 이론이죠. 네네. 그래서 삼을 중요시 하는데 또 어떤 책이 있냐면 삼문일답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삼문일답이라는 책은 뭐냐면 백포서일 선생이 홍합나철 선생이 나중에 이제 여기 만주 쪽으로 올라오시잖아요. 그 청파호로 올라오세요. 올라오셔서 가서 만나는 거야. 나철 선생님을 가서 만나가지고 대종교 교를 이제 창시하신 분이니까 만나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눈 책이 삼문일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데 뭐냐면 일의자는 누구냐면 홍합나철 선생님을 이르는 거예요. 백포서일 선생이 홍합나철을 만나고 나서 시를 쓰셨어. 그 시에 보면 오직 하나만 생각하시는 분 해서 일의자는 홍합나철이고, 나는 한 번을 생각할 수가 없어. 3번을 생각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를, 백포서일 자신을 삼사생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요. 그래서 나중에 홍합나철 선생님의 당호가 일지당이거든요. 그래서 백포서일 선생도 당호를 지을 때 나는 삼해당이라고 해서 이렇게 짓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1과 3을 같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셋이 되고 셋이 하나가 되고 결국엔 그것은 무가 되는 그런 아주 심오한 얘기들이 들어있는데, 이거를 체계화하시고 이걸 경전으로 만드셔서 저술을 하신 분이 누구시다? 바로 백포서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교훈 선생님이 대종교 2대 교주셨던 김교훈 선생님이 그 백포서일 선생한테 교주를 이으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서일 선생님이 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5년 후에 하겠다. 내가 지금 군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군사 활동하고 나서 5년 후에 그 계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돌아가시게 돼서 윤세복 선생님이 나중에 하시게 되죠. 그런 철학이 우리에게, 이 고매한 철학이, 우주 철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한국 현대 철학사론에서는 첫 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최재우가 나와요. 동학. 그 이야기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쭉 맥을 잇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포서일 선생님을 요 동도 본사라 그래서 이쪽 만주 지역을 대부분 관할하는 대종교의 그 동도 본사, 그 다음에 북부 본사, 저 연해주하고 이 위에까지 러시아 쪽까지 하시는 분은 이상설 선생님을 이제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도 본사는 예관 신규식 선생님하고 이동영 선생님, 그리고 남도 본사에는 강우 선생님. 네. 그래서 이렇게 본사를 나눠 가지고 포교 활동을 하시는 겁니다.